녹화 시작할게요. 오늘은 DNS 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방송의 주요 청취자들은 그냥 제 후배들이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그냥 DNS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어도 좋겠어요. 오늘은 DNS 쿼리를 질의를 하는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도메인 네임 질문을 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NS란 인터넷에서 DNS라고 하는 거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DNS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고, 정방향 쿼리, 그 다음에 역방향 쿼리는 어떤 게 있고, DNS 쿼리 과정, 이 DNS 쿼리 과정에 대한 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DNS 클라이언트에서 발생 가능한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S란 도메인 네임 시스템 혹은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인터넷의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때 반드시 IP 주소를 통해서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IP 주소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IP 주소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건가?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통해서 접근한다. 그게 이제 DNS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넓은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가 IP 주소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해 가지고 이름을 통해서 IP에 접근하는 지시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방향 쿼리는 예를 들어서 www.kt.com을 쳤을 때 그게 저 IP 14.63.149.119 이렇게 응답을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www.sk.com을 쳤을 때 61.97.13.93 요렇게 주소를 확인해 주는 거를 정방향 쿼리라고 하는 거고, 거꾸로 역방향 쿼리는 IP 주소를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이름을 리턴해 주는 거, 이런 IP 주소를 입력하면 이런 이름을 리턴해 주는 거, 이름을 입력했을 때 IP를 리턴하는 게 정방향 쿼리고, 역방향 쿼리는 IP를 쳤을 때 이름을 리턴하는 거, 요게 역방향 쿼리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정방향 쿼리하고 역방향 쿼리는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NS 쿼리 과정에 대한 부분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먼저 www.omnicq.com 이라는 곳을 DNS 쿼리, 정방향 쿼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ww.omnicq.com에 대한 구조를 보면 맨 마지막에 점이 있다고 가정하면 DNS 구조와 쉽게 연관시켜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점이라고 보고, com은 점 아래에 있게 되고, 그래서 여기 점 아래에 있게 되는 거고, com 아래가 omni 여러 가지 있겠죠. kt.com도 kt도 com 아래에 있을 거고, sk도 com 아래에 있을 거고, 또 omnicq.com도 com 아래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 됐을 때 점 아래 com이 있고 com 아래 omnicq가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omnicq 아래 www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DNS 서버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다릅니다. 점을 관리하는 여기 최상위 도메인 점이라는 게 있는데, 루트 도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점을 관리하는 DNS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13대의 DNS 서버가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DNS 이하 중에서 넷이라고 하는 거는 넷을 관리하는 DNS 서버에 위임을 해주게 되는 거고, 컴은 컴을 관리하는 DNS 서버에 위임을 해주게 되는 거고, ORG는 ORG를 관리하는 DNS 서버, 각각의 DNS 서버들에게 그 도메인에 대한 부분을 위임을 해줍니다. 그럼 .r에 컴을 관리하는 DNS에게 위임을 해주는 거고, 그럼 컴은 KT를 관리하는 DNS 서버, 이제부터 이 박스를 DNS 서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컴 도메인은 여기 DNS 서버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위임을 해주면 KT 도메인은 여기 KT 도메인을 관리하는 DNS 서버에서 위임을 해주게 되어 있고, SK는 SK를 관리하는 거, 옴니CQ는 omniCQ.com을 관리하는 DNS 서버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까 이 도메인 상으로는 이 아래가 있지만 이걸 DNS 서버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DNS 서버 안에 www를 관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각각의 우리가 쿼리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어떤 구글 DNS든 어떤 DNS를 저희 PC에다 잡아놓고 쓴다고 할 때, 그러면 첫 번째 우리 PC에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을 들어가 본다고 하시죠. 아니, 여기 www.omnicq.com을 우리가 웹창에서 입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첫 번째 PC 웹 화면에서 www.omnicq.com을 치는 순간 내가 웹창에서 적었던 주소를 문의하기 위해서 그 IP 주소를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내 PC에 등록되어 있는 DNS 서버로 가서 omnicq.com에 대한 정보를 찾습니다. www.omnicq.com이 있으면 바로 리턴을 해주고 1번 바로 회신, 여기 과정만 가지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등록한 DNS 서버에가 그 정보가 없을 때는 맨 먼저 모르기 때문에 점을 관장하는 DNS에게 이 DNS가 모르는 순간 그냥 최상위로 보내버립니다. 점 관리하는 DNS야 네가 컴을 관리하는 DNS를 알아주라, 이렇게 모를 때는 무조건 위로 보내는 거죠. 내가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바로 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 위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위로 보내야 되고 그 위로 보내야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DNS 서버는 본인이 캐시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최상위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루트, 점을 관리하는 DNS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거꾸로 여기서부터 해석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한테 보내서 컴을 관리하는 DNS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컴을 관리하는 DNS 서버는 IP가 이렇게 돼 하고 회신을 줍니다. 요게 3번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제 컴을 관리하는 DNS가 요건 알고 있겠죠. 그럼 컴을 관리하는 DNS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4번입니다. 무슨 정보를 물어보냐면, 컴을 관리하는 DNS야 옴니CQ를 관리하는 DNS 서버 IP가 뭐니? 하고 그러면 그 옴니CQ를 관리하는 DNS IP는 뭐야? 라고 회신해 준 게 5번입니다. 그러면 이 DNS는 omnicq.com을 관리하는 DNS 서버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대략 이런 이름이 되겠죠. ns.omnicq.com, 보통 이런 이름이 될 겁니다. 그러면 omnicq를 관리하는 DNS 서버에게 문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www.omnicq.com을 네가 갖고 있으면 알려줘, IP를. 이렇게 물어보는 게 6번인 거고, www.omnicq.com은 IP가 어떻게 돼? 라고 알려준 게 7번입니다. 그럼 로컬 DNS는 www.omnicq.com에 대한 그 도메인을 IP로 변환할 수 있는 캡시 값을 저장하게 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www.omnicq.com을 문의하고, 그러면 로컬 DNS가 캐시를 안 가지고 있을 때는 무조건 최상위로 보내서 점으로 보낸다. 컴을 관리하는 DNS가 뭐니? 이거야 라고 알려주면
컴을 관리하는 DNS에게 omnisq.com을 관리하는 DNS가 뭐니? 라고 하면 omnisq.com을 관리하는 DNS는 뭐야? IP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DNS 주소를 가지고 DNS야 www.omnisq.com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고 나서 그러면 www.omnisq.com에 대한 DNS 서버가 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 라고 IP 주소를 회신받게 되면은 그거를 사용자한테 회신해 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DNS 정방향 쿼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뒤에 다시 한번 실습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역방향 쿼리에 대해 설명한 부분인데요. 역방향 쿼리는 거꾸로 예를 들어서 147.6.114.7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뭐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 부분을 DNS는 그렇게 우리는 147.6.114.7에 대해서 문의하지만 얘가 IP 주소를 관리할 때는 반대로 관리를 합니다. 반대로.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도메인도 맨 끝에 점이 있고 컴이 있고 omnisq가 있고 그 다음에 ww가 있었던 것처럼 도메인의 앞쪽으로 오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범위가 작아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범위가 커지는 겁니다. 컴이 범위가 크고 그 맨 끝에 있는 점이라는 게 최상위의 범위가 아주 큰 부분입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보면 점이라는 게 있고 넷이 있고 아까 컴이 있었고 omnisq.com이 이거 있었지만 똑같이 알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알파 아래 in.addr이라는 곳이 있고 그 아래는 210.in.addr이 있고 그 아래 이렇게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P 주소는 왼쪽이 큰 IP 주소 자체는 왼쪽이 큰 주소이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서브넷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도메인에서 쓸 때는 반대로 순서를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칠 때는 147.6.124.7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지만 DNS는 이 정보를 관리할 때 거꾸로 뒤틀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자동으로 일반 도메인이랑 같은 주소로 자기가 세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거를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맨 최상에 점이 있고 IP 주소를 나타내는 건 이 알파 아래 in.addr이 있고 그 아래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표기를 좀 잘못했는데요. 알파 점 아래 알파가 있고 그 아래 in.addr이 있고 그 아래 210.in.addr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맨 처음에 숫자를 치는 순간 숫자를 바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걸 바꿔요. 이렇게 147.6.124.7을 문의를 할 때 내가 그 명령어 창에다 ms lookup 147.6.124.7 치는 순간 얘가 바꿔서 문의를 해요. 7.114.6.147의 in addr 알파는 뭐냐 라고 하면 점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정방향 쿼리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DNS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유닉스, 리눅스 환경하고 윈도우즈 환경은 그걸 쿼리하는 과정이 좀 달라요. 유닉스는 서버 resolve.conf 파일에다가 적어놓는다 하더라도 항상 1차 DNS로만 질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패 시 로컬호스트 같은 걸 붙여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하면 그냥 중지해 버립니다.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2차 DNS로 물어볼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테스트한 먼저 접하기 쉬운 NS 룩업을 가지고 아까 쿼리했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S 룩업 문의하는 서버를 일단 구글 DNS인 8888로 잡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점에 해당하는 내가 8888에 물어봐서 캐시 값을 갖고 있으면 바로 1번을 물어봤던 첫 번째를 물어보면 그 8번째 해당하는 걸 바로 응답을 해주는데, 만약 캐시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요청받고 나서 맨 먼저 하는 액션이 뭐였냐면 점에 해당하는 DNS에 문의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 DNS는 점이 어떤 DNS인지 IP를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타입은 네임 서버에라 점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미 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8888은 저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 중에 하나한테 컴을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는 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면 저 DNS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DNS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 DNS로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m.root-servers.net 서버를 저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 정보를 관리하는 DNS 적어있는데, 이번엔 점 정보를 관리하는 DNS에 그러니까 타입 NS 네임 서버를 물어보겠다. 어떤 네임 서버를 물어보겠냐? 컴에 대한 네임 서버를 물어보겠다. 그럼 이렇게 딱 응답을 해줍니다. 컴에 대한 네임 서버는 저 위에 ABCD 쭉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부분에 참고로 에디셔널 데이터로 IP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맨 윗줄에 있는 서버를 k.gtlb servers.net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 요거는 컴을 관리하는 DNS지만 저는 컴을 관리하는 DNS에 omnisq.com을 관리하는 DNS가 무엇이든지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omnisq.com을 관리하는 DNS는 지금 보면은 ns1번, ns2번 passdomain.com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 부분이 지금 맨 처음에 점을 관리하는 DNS에 컴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고, 컴에 대한 IP를 가져왔고, 그러면 컴을 관리하는 DNS에 옴니시큐에 대한 걸 물어봤고, 옴니시큐에 대한 주소를 지금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그 주소가 뭐냐면 162.159.25의182, 요 DNS 첫 번째고, 두 번째 DNS가 162.159.254, 24의 169, 이 두 개의 IP를 받았습니다. 어떤 거에 물어봤더라도 자기가 편리한 대로 물어봐서 값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컴DNS에 물어봐서 omnisq.com에 대한 DNS 정보를 가져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버를 omnisq.com으로 바꾸겠습니다. omnisq.com 162.159.25.182 지금 omnisq.com DNS로 이제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DNS 서버를 바꿨고, 역시 이번에 이제 셋 타입으로 이제 모든 깊이까지 따라왔으니까 NS를 검색할 필요 없고, 정상적으로 정바이온 쿼리의 데이터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www.omnisq.com 저거는 www.omnisq.com은 캐노니컬 네임이 그냥 omnisq.com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고, omnisq.com이 70에 40에 193에 16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www.omnisq.com 이걸 물어봤을 때 동일한 IP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는 DNS에 단 한 번 요청한 거고, 그 DNS는 최상위 루트로 던져서 컴 정보 가져오고, 그 다음에 컴을 관리하는 DNS에 omnisq를
관리하는 DNS가 어떤 건지 물어보고 그 IP 가져오고, 실제로 옴니시큐를 관리하는 DNS에게 www.omnisq.com의 IP를 알아와가지고 마지막 그 DNS가 저희한테 회신을 해주는 과정이 여기에는 녹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참고적으로 역방향 쿼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역방향 쿼리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name.kt.cokr. 예를 들어서 이건 정방향 쿼리가 저렇게 되어 있고, 역방향 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방향 쿼리가 147에 6에 114에 77 하는 순간 거꾸로 name.kt.co.kr 이라고 이름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잠깐만 이 부분 덤프 한번 떠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CP 덤프 -n 포트 53번만 전체를 다 떠보겠습니다.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만 다 떠보면 NS를 방금 했던 거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name.kt.cokr IP 반환했었죠. 이 과정을 보면은 먼저 192.168.55.241이 이제 제 이 PC인데, 이 리눅스 PC에서 실제 DNS 서버 53번 포트로 질문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name.kt.cokr이 무엇인가요? 물었더니 그 응답이 그쪽에 있는 53번 포트에서 저희 쪽 문의했던 포트로 왔습니다. 147.6.114.77입니다. 결국 저희가 DNS에서 클라이언트가 동작할 때 일반 DNS 클라이언트들은 DNS 서버에 단 한 번의 요청만 보내게 되어 있고, 그 요청은 아까 여기엔 지금 유닉스는 2대가 등록이 되어 있지만 단 한 번만 보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단 한 번만 보냈고, 그 응답을 가져와 가지고 DNS는 여러 과정에 의해서 IP 값을 가져오고 저한테 단 한 번만 보냈어요. 나는 2개가 설정되어 있지만 2개의 1차, 2차가 설정되어 있지만 1차 하나한테만 보냈고 하나한테만 답이 왔다는 과정을 알 수 있어요. 약간 다른 거, 이게 정방향 쿼리인 거고, 지금 역방향 쿼리, 저희 똑같이 IP 저걸 문의해 가지고 저 이름을 가져오는 과정, 클라이언트 쿼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시죠. 147 6에 114 77 분명히 이름 가져왔죠. 분명히 한번 물어봤을 텐데 name.kt.cokr이라는 이름을 가져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answer 섹션 보면은 지금 저희가 물어봤던 건 147에 6에 114에 77을 물어봤는데, 얘는 거꾸로 뭔가 좀 거꾸로 반대로 된 거를 물어봤어. 좀 표현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77에 114에 6에 147에 in ADDR 알파. 그러니까 제가 IP 주소라고 입력했던 NS 루트 몇 베타 입력했던 거는 1대1로 거꾸로 순서가 바뀌면서 저 포맷으로 바뀌게 되고, 저 포맷에 대한 네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회신이 온 지금 상황이에요. 이거를 한번 덤프 상황에서 봐보시죠. 아까 덤프 상황에서 저는 아까 147에 NS 룩업 하고 나서 147에 6에 114에 77을 단 한 번 입력했지만 이미 내 리눅스 PC에서 DNS 서버로 나갈 때 그 IP를 그대로 전송한 게 아니라 이 포맷으로 바꿔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77에 114에 6에 147에 in ADDR 알파 점,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DNS 서버는 똑같이 그거에 대한 저거에 대한 이제 포인터 값 PTR 리버스 그 리졸브 결과 역방향 그 이름 확인하는 값을
확인해 가지고 옵니다. name.kt.co.kr 이게 이미 물어볼 때부터 IP를 던진 게 아니라 저 IP가 뒤집어져 있는 inadd 알파라는 저 포맷대로 던지게 되고, 우리가 숫자를 입력했을 때는 그 역방향 쿼리에 있는 이름값을 DNS 서버에서 받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단 한 번만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리눅스 서버는 항상 1차에 먼저 던진다. 그리고 1차 결과가 실패하면 그때 1차에 로컬호스트라든가 다른 값을 달아가지고 다시 한번 던진다. 그리고 2차는 안 던진다. 별도로 안 던진다. 부분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어떻게 연락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한 번씩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심상의권 이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